우리 116쪽 우리 9.1.1 미완료과거 능동태 직설법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동사가 리오 동사인데요. 여러분 얘는 현재 형태일 수도 있고 기본형 형태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 어간은 기본형 어간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얘는 무슨 어간일 수도 있다? 미완료 과거 어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단복수 1, 2, 3인칭 따라 읽어보고 형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수 1인칭부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엘리온, 엘리에스, 엘리에, 엘리오멘, 엘리에떼, 엘리온.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형 어간이 여기 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리가 있는데요. 이 리 외에 이제 어미가 뒤에 붙는데 여러분 어미 말고도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 예, 요거를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요게 지금 다 공통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가 여기 밑에 나오는데요. 과거 시상 접두 모음이라고 불러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 애는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접두는 뭐예요? 머리에 붙은 모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뭐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과거 시제에다가 관습적으로 엡실론을 붙여주는데 걔 이름이 뭐냐면 과거 시상 접두 모음이고 이거를 영어로 표시하면은 어그먼트라고 불러요. 어그 뭐 이렇게. 그래서 어그먼트라는 말은 뜻은 뭐냐? 느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엡실론이 여기 붙으면서 음절이 하나 늘어났죠. 그래서 늘린다라는 의미에서 어그먼트라고 쓰기도 하고 과거 시상 접두 모음이라고도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요 엡실론을 붙여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본형 어간, 쉽게 말하면 미완료 과거 어간에다가 따라해 봅시다. 온, 에스, 에, 오멘, 에떼, 온. 요 어미를 붙여서 미완료 과거 시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두 모음과 미완료 과거 어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동사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옆에다가 한번 적용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우리 삐스티오 동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제가 오타가 나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 기본형 어간이 뭐냐면 삐스티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간과 외형으로 동일하고 얘는 동시에 뭐예요? 미완료 과거 어간도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얘는 미완료 과거니까 앞에다 뭘 붙여줘야 된다? 그죠? 과거 시상 접두 모음을 붙여줘야 돼요. 영어로 어그먼트.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 붙여주죠.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볼게요. 애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기본형 어간 삐수띠를 써준 다음에 온, 에스, 에, 오멘, 에떼, 온. 여기 나오는 요 어미 있죠? 여러분 요 어미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피스띠온, 에피스띠에스, 에피스띠에, 에피스띠오멘, 에피스띠에떼, 에피스띠온. 여러분 이렇게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기본형 어간, 미완료 과거 어간은 기본형 어간과 동일하니까 우리가
이미 외운 현재형에다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과거라는 말이 붙은 그 시제에는 직설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에를 붙이고 뒤에 어미는 on s에 오면 에때 on을 붙여서 만든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완료 과거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할 때 이것이 미완료니까 완료가 되지 않은 과거니까 풀었다 혹은 믿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나는 풀고 있었다, 나는 믿고 있었다라는 방식으로 과거 진행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우리 밑에 설명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내용 볼게요. 오동사의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은 과거 시상 접두 모음 엡실론의 기본형 어간, 이거는 외형적으로는 현재 어간과 동일하죠. 요 어간 플러스 미완료 과거음이 on s에 오면 에때 on을 조합해서 만든다. 과거 시상 접두 모음 엡실론은 모든 과거 동사, 특별히 직설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든 과거 동사에 일관되게 접두되며 해당 동사가 과거 시제에 속한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자, 여러분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on sa 할 때 제가 요거를 언급 안 했는데 여기 뉘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우리 현재에서도 배웠듯이 o sa 오면 에때 우시 할 때 그 뒤에 우신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모음자가 왔을 때 이 모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뉘를 붙여주는데 그걸 유동의 뉘, 모법을 뉘라고 부르는데 요것도 이제 그 기능을 하는 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뉘가 있는 요 점을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단수 1인칭 형태와 그쵸? 복수 3인칭 형태, 여기 오타 났습니다. 복수 3인칭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수 1인칭도 뭐였어요? 엘, 리, 온 그리고 에, 삐스, 띠, 온이었잖아요. 근데 복수 3인칭도 뭐냐? 엘, 리, 온, 에, 삐스, 띠, 온이에요. 그러니까 단수 1인칭 형태와 복수 3인칭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해서 이것이 1인칭인지 아니면 3인칭인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인칭 주어가 나오려면은 뭐밖에 나올 게 없죠? 만약에 주어가 나온다면, 그쵸? 우리 에고라는 우리 인칭 대명사가 나올 거밖에 없죠. 반면에 3인칭은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뿐만 아니라 복수로 된 주격 명사들은 다 3인칭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복수 3인칭이 될 것이고요. 문맥에 따라 단수 1인칭이 아주 명확하게 등장하거나 앞에 있는 문맥에서 그것들을 암시하고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단수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얘를 그냥 복수로 해석해도 그냥 크게 무방하다. 그러니까 문맥이 되게 중요하지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외적인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단수 1인칭인지 복수 3인칭을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완료 과거로 활용된 동사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형을 찾을 때에는, 자, 우리가 미래도 그렇지만 이제 미완료 과거가 나오면은 우리가 기본 형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알 수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이때 미완료 과거 동사에서 과거 시상 접두 모음 엡실론과 우리 어미 on s에 오면 에때 on을 제거하고 남겨진 어간에, 여러분들 이 남겨진 어간은 결국 무슨 어간이에요? 얘는 미완료 과거 어간이지만 동시에 기본형 어간이잖아요. 이 어간에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2인칭 어미인 오를 붙여서 그 단어를 찾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 현재 능동태 직설법도
기본형 어간에다가 어미를 붙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간을 공유한다라는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단어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미래 형태만 해도 현재 형태와 어간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 좋게 형태적으로 현재와 미래 형태가 동일한 경우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현재 어간과 미래 어간이 평소에 그렇듯이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미래 형태만 보고는 현재의 기본 형태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서 뜻을 못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제를 배울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현재와 미래 형태를 같이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미완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만 알면, 기본형 어간을 공유한다는 사실만 알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메모해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9.1.2에서 한번 이 동사를 어떻게 분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에떼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가 나오면 뭘부터 보나요? 그죠? 어미부터 보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에떼가 나왔어요. 이렇게 에떼. 여러분, 에떼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OSA 오멘 에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일 수 있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떼는 1번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래에서는 어간만 미래 어간을 쓸 뿐 어미는 현재 어미를 재원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우선 에떼만 보면 얘도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뭘 배웠어요? 미완료 과거를 배웠잖아요. 그럼 미완료 과거로 한번 어미를 해보면 on s에 오멘 에떼 온인데, 여러분 미완료 과거에서도 이 복수 2인칭의 어미가 뭐예요? 에떼죠. 그러니까 얘가 뭐도 되냐면 3번 미완과 미완료 과거를 미완과라고 써요. 미완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미만 보면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여기를 보니까요. 이 에떼 앞에 시그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는 안 돼요? 미래는 안 됩니다. 미래는 안 돼요. 미래는 무조건 시그마가 있어야 되고, 간혹 이제 크시나 푸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그마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가 현재 아니면 미완료 과거라는 것인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 현재형과 미완료 과거형은 기본형 어간에다 만들기 때문에 어간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류라는 것이 어간이 기본형 어간이잖아요. 현재 형태도 되고 미완료 과거도 되고 기본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놔두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것을 하나 살펴봤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애가 있죠. 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류라는 것이 현재 어간인 줄 아니까 류오가 기본형이잖아요. 근데 앞에 애는 기본형에 붙어있지 않은 모음이니까 이 애는 뭐예요? 나중에 붙여준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음, 이 애가 뭐냐?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요거죠. 뭐냐면 과거 시상 접두 모음이 바로 요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과거에 붙이는 거니까 기본형 어간을 쓰고 어미는 에떼를 쓰면서 앞에 과거 접두 모음을 가질 수 있는 이 형태. 얘는 뭐밖에 없어요? 예, 미완료 과거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엘리 때는 엘리 에때는 류오 동사, 기본형은 이걸 써야 됩니다. 류오 동사에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이 되고요. 해석은 너희가 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에피수티 오멘도 있잖아요.
오맨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 고민 그대로 반영이 되죠. 다만 뭐만 차이가 나요? 이 경우에는 복수 1인칭이라는 거. 그쵸? 왜요? 여러분 오맨이라는 게 복수 1인칭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앞에 시그마가 없으니까 미래는 안 되고 현재 아니면 과거인데 이게 삐수띠오 동사에서 왔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시상접두 모음 애가 붙은 거니까 얘도 미완료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삐수띠오 동사의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이 믿다 동사를 요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에 맞춰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 1인칭이니까 우리가 믿다 그러면 현재니까 미완료니까 믿고 있었다 라고 우리가 요 부분을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완료 과거는 현재형과 어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본형 형태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다만 앞에 애를 붙인다라는 것과 또 어미를 따로 외워야 된다는 점만 우리에게 생소하니까 여러분이 그 점만 주의해서 공부하면 뭐 미완료 과거를 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